고! 달슨의 라이브!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살짝 염려되긴 합니다. 현지 매체들도 부상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하고 있고요.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이 허벅지 쪽에 이 아이싱을 대는 얼음팩을 대는 그런 장면이 좀 나왔는데 중계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이렇게 봐서 커 보이진 않아요. 이제 그게 경기에 뛰고 약간 근육에 좀 무리가 가거나 뭐 통증이 좀 있을 때 아이싱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거는 지켜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강인 선수가 오래간만에 선발로 나왔고요. 또 발렌시아도 진짜 간만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경기를 전체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. 바야돌리드와 이제 발렌시아 경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습니다. 진짜 오래간만에 경기 출전이자 선발이죠. 3월 25일 날 한일전, 진짜 한참 전인데 A매치 이후에 첫 선발입니다. 그리고 공식 경기로 따졌을 때는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뛰게 된 건데, 그러면 A매치 이후에 한 달하고 반 만에 두 경기 정도밖에 못 뛴 거니까 일단 정말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. 라리가 선발만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가 3월 12일 레반떼전 이후에 거의 두 달 만에 선발 경기를 뛰게 된 겁니다. 올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라리가 13번째 선발이었고요. 교체로 9경기 뛴 거니까 모두 올 시즌 22경기 라리가 뛰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오래간만에 선발 또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감독 교체 영향이 좀 컸죠. 하비 그라샤 감독이 발렌시아 너무 어려웠으니까 계속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강등 위기까지 좀 빠지고, 또 그런데다가 구단 수뇌부와 계속 마찰도 빚다 보니까 이제 물러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보로 코치가 감독 대행이 좀 됐죠. 이렇게 지휘권이 바뀌다 보니까, 감독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. 확실히.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온 건데, 지금 발렌시아 지역지죠. 이 엘데스 마르케 같은 경우는 이 보로 감독 대행에 대해서 이번에 선발 라인업 딱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달라진 이 발렌시아의 선발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 이강인 선수의 선발이라든지 역할이 눈에 띄었다. 달라진 게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로 감독 대행은 3백을 썼어요. 그동안은 포백 중심의 4-4-2, 좀 수비적인 4-4-2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. 근데 이제 백스리 해놓고 3-4-2-1를 세워놨습니다.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요 최전방에 막시 고메스를 바치는 두 명의 세컨 스트라이커 게데스와 함께 포진시킨 게 가장 눈에 띈 부분이었어요. 바로 이 엘데스 마르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,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사실 약간 4-4-2에서는 약간 애매한 게 좀 있었는데, 이강인 선수는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, 특히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공격적인 전개를, 공격적인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를 수비적으로 받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해 놓고 써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. 이강인 선수를 게데스와 함께 세컨에 갖다 놓고 대신에 그 아래쪽에 솔레로와 바스를 받쳐놓음으로써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수비 부담감을 덜어낸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. 이게 이제 가장 이번에 경기에서 눈에 띈 겁니다.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. 또 이러면서 백스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야하고 코에이아 선수를 좌우에 윙백으로 갖다 놨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더라고요. 네. 뭐 상대가 바야돌리드가 조금 약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, 또 감독으로서도 지금 대행이긴 하지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못 이겨가지고 감독이 바뀌었는데, 그러면 보로 감독 대행 입장에서도 야, 분위기 한번 바꾸자. 야, 이번엔 홈이기도 하고 상대가 좀 약하니까 공격적으로 싸우자,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백스리긴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였다. 좌우 윙백들의 공격 전지성이 상당히 강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이제 3골을 넣었잖아요. 3-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최전방 원톱인 막시 고메스가 2골 넣었고요. 또 오른쪽 윙백 코에이아가 올라가서 앞쪽에서 딱 골 넣고 막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, 코에이아가 3골 넣으면서 3-0 대승을 거뒀습니다.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. 발렌시아가 공식 경기에서. 정말 오래간만에 한 달여 만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거고요. 라리가에서 3골 이상으로 발렌시아가 이긴 게 지난해 11월 초에 레알 마드리드를 정말 갑분싸로 이겼던 거 있잖아요.
그때 페널티킥 막 연속해서 골 넣으면서 4대1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반년 만에 라리가에서 3골차 이상으로 이겼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강등 위기에서는 이제 탈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3경기를 라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18위 우에스카, 18위면 이제 떨어지는 순위잖아요. 우에스카와 승점이 9점 차. 그러면 3경기 남겨놨는데 승점이 9점 차다? 그러면 뭐 사실상 잔류를 확정지었다 볼 수 있겠죠.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축구, 또 이강인 선수의 어떤 세컨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포진이 되면서 기존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인 축구, 공격적인 형태를 많이 가져갔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공격 2선 쪽에서 많이 움직여줬죠. 막시 고메스를 받치는 게데스와 함께. 그러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, 또 그 아래쪽도 수비 커버가 많은 게 딱 보이실 텐데,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격적으로 윙백 코에이아를 전진시키다 보니까 코에이아가 올라갔을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좀 받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, 실제 제가 좀 또 경기 장면에서 나왔던 그 발렌시아의 실제 포메이션 운영, 요거는 약간 수비할 때의 모습인데, 그럴 때는 수비할 때는 윙백들이 내려와서 5, 4, 1 이렇게 세워놨죠. 그럴 때는 이강인 선수가 요 2선 쪽에 4의 오른쪽 커버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히트맵, 공격 2선과 아래쪽에 또 이제 함께 히트맵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좋았던 것도 있고 조금 부족했던, 아쉬웠던 것도 좀 있어요. 제가 봐서는 좀 더 냉정하게 좀 보자면, 확실히 좋았던 건 패스의 퀄리티입니다. 패스의 퀄은 확실히 좋아요.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됐었는데, 이 오른쪽에 있다가 특히 전반전에 반대쪽 왼쪽으로 뿌려주는 이 열어주는 오픈 연결은 진짜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한 번에 딱 쳐가지고 반대쪽으로, 이 우리가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, 이 여기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건 뭐냐면, 이 볼을 밑둥을 쳐가지고 포물선을 길게 그릴 것이냐, 아니면 땅 때려서 탄도 빠르게 확 갈 것이냐인데,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때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꽂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찢어주는 플레이, 아니면 딱 있다가 짧게 놓아주고 돌고, 이런 패스의 어떤 퀄리티는 확실히 좋다. 실제 이날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패스 성공률이 89%입니다. 사실 이게 2선 공격수라고 하는 게 상대의 밀집 수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높기가 어려운데,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뿌려주는 패스의 능력.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발렌시아에는 없잖아요. 우리가 이제 볼줄이라고 얘기하는데 패스를 제대로 좀 뿌려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강인 선수 이렇게 쓰면 좋구나,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건, 이게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가 약간 뭐랄까, 몸의 자신감 아니면 감각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던데, 드리블 같은 경우도 좀 더 과감하게 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, 치다가 딱 부닥쳐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좀 넘어지는 장면들, 한 3번 정도 드리블 시도했는데 1번 정도 성공을 했고요. 경합 장면들, 뭐 그게 뭐 공중볼 경합이건 필드에서 어깨 싸움이건 간에 경합을 할 때도 원래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좀 벌크업 하면서 자신감도 있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, 자꾸 못 뛰고 그다음에 팀이 어렵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표정도 저는 약간 좀 걸렸고,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뭐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싸우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,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었어요. 실제 경합도 보면 13차례의 경합이 있었는데 3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좀 아쉬웠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보도들 보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나간 다음에 굉장히 시무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거는 그 장면 아마 중계 장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, 이제 65분에 교체해서 나갑니다. 그때 이제 2대0 상황이었고, 팀이 요 2대0을 굳히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라치치라고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피지컬 좋은, 그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교체죠. 뭐 그 교체가 무슨 이강인 선수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건 당연히 팀으로서는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지키려고 한 건데, 이강인 선수가 나간 다음에 중계화면에 이렇게 잡혀요.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, 이때 이 왼쪽 허벅지의 바깥쪽에 아이싱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렇게 대고 있는 장면이. 소파스코어, 그 다음에 마르카, 스페인에 이런 데도 이강인 선수의 이제 부상으로 교체된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물론 그 부상이 큰 것 같진 않아요. 뭐 진짜 부상이 컸다고 한다면 바로 하고 뭐
했겠죠. 근데 아이싱을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뛰면서 약간 좀 무리가 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뛰어서 그래요. 이강인 선수가 진짜 오래간만에 선발이고 또 오래간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근육에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이렇게 봐서는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확한 거야 부상이야 진단 받아보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봐야 되겠죠. 네, 그런 상황이다. 자, 이강인 선수가 이제 3경기 남겨놨습니다. 발렌시아도 좀 이제는 순위 걱정은 크게 덜어낸 것 같아요. 세비야, 에이바르, 우에스카 이렇게 이제 3경기를 남겨놨는데 뭐 저는 근데 이렇게 발렌시아가 감독이 이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 자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. 그냥 이강인 선수가 남은 기회에서 오면 정말 열심히 프로니까 좀 뛰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렇게 전술이 달라지고 수비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이런 활용도가 있다.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정도에서의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뛰는 선수가 열심히 뛰면 되는데 어쨌든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여름에는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다 고민해서 새로운 발렌시아의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아예 판을 새롭게 꾸린다든지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도 오래간만에 선발 뛰는 거 좋았어요. 부상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